자, 2, 3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닫힌 구간 0,1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곡선 fx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α1, α2라고 할 때 두 x좌표의 차이가 8이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제가 요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삼각함수와 뭐 상수함수의 교점 있죠. 함수의 교점에서 여러분들은 뭘 뽑아낼 수 있어야 되냐면 주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칭성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대칭성.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삼각함수, 예를 들면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하나만 그려볼까요? 사인 함수 그려볼까요? 사인 함수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렇게 y는 어떠한 뭐 알파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 문제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줄만 더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교점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교점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점의 한 줄기 바깥쪽이 얘죠. 그러니까 얘에다가 한 줄기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고, 요 점에다가 한 줄기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삼각함수와 상수함수의 교점에서 주기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요 길이가 주기구나, 이 길이가 주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이 대칭축에 대해서 이 근과 이 근은 뭡니까? 대칭이에요. 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은 뭡니까? 저희 저번 시간 기출문제 풀면서도 봤는데 대칭축에다가 실근계수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근의 합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두 근의 차이, 요 길이 값이 나오면 각각의 좌표가 뭐인지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게 요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함수가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봐요. 근데 교점의 합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교점의 차이를 알았을 때 α1, α2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읽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α1과 α2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닫힌 건 0,12 안에서만 그려야 되고, 주기 파악해볼까요? 주기는 원래의 주기 2파이를 6분의 파이로 나누어야 되니까 12가 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0,12 안에. 그러니까 요렇게 코사인 그려버리면 이게 함수 fx고 주기 몇? 12. 딱 여기까지만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반주기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잖아요. y는 ky 교점에서 두 근의 x좌표의 차이가 8이기 때문에 y는 k가 더 x축보다 위에 있어야죠. 왜냐면 x축일 때 두 근의 차이가 6이에요. 그럼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당연히 간격이 6보다 어때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6보다 크려면, 즉 8이려면 y는 k는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가 y는 k가 되겠죠. 그러면 간격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근 구할 수 있어요. 요거 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중간이 6이죠. 그럼 요만큼 떨어진 게 몇이에요? 4잖아요. 여기도 4죠. 왜냐면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6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는 10. 6에서 4만큼 왼쪽으로 간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y값이 k니까 fx에다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f2를 구하면 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 값이 k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k값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곡선 y는 gx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거니까 연립합시다. gx 이꼴 2분의 1 을 만족시키는 두 x좌표를 베타1, 베타2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넘기면 2분의 3이 되죠. 그런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인 거고 결국 코사인 6분의 파이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두 x좌표 찾으면 되는데 이미 코사인 함수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라인 찾고 요 점의 x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니까 얘가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 길이가 1이었잖아요. 그럼 요 길이도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3에다가 1 더한 4가 되겠고 얘는 9에다가 1 뺀 8이 되겠죠. 그럼 두 x좌표의 차이니까 정답은 4가 된다. 그래서 몇 번? 3번 골라주셨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삼각함수와 상수함수의 교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좀 파악해주세요. 주기와 대칭성. 근의 대칭성 무조건 나오고요. 주기 나옵니다. 요거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점짜리 문제인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요거는 자연수라는 조건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A, B를 실수다
실수 중에서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문제풀이를 돌아갈 수도 있는 그냥 자연수니까 쿡 집어서 갈 수 있거든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a sin bx 플러스 8-a 함수 개형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x축 방향의 평행이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함수 fx의 무슨 값?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소값만 가져올 거예요. 당연히 sin b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최소값이니까 8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즉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a가 4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게 가번 조건이에요. 나번 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fx 이꼴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그러니까 0과 2파이 사이일 때만 보는 건데, 자, 그럼 함수 fx의 뭐를 보셔야죠? f의 주기를 보셔야 됩니다. 주기는 원래의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b분의 2파이예요.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안에서 관찰하려면 함수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몇 번 그려져요? b번 그려집니다. 이렇게 b번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b가 뭐기 때문이에요? b가 자연수이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0부터 2파이 안에 b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가번 조건이랑 나번 조건을 좀 엮어서 읽어보면 함수 fx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fx 이꼴 0에 실근이 존재하기 위해선 fx가 0보다 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fx가 0보다 크고 x축과의 교점을 물어보면 당연히 교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fx 이꼴 0에 실근이 존재하기 위해선 fx가 x축과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즉 a가 뭐여야만 한다? 4여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자, a가 4여야 돼요. 그래야 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한 줄기만 그릴 거예요. 지금 보면 가장 최고점이 8이고 최저점이 8-2a인데 a가 4였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 최저점이 되고 가운데 라인이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y축 그리고 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접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뭐죠? 여기가 b분의 2파이고요. 여기가 b분의 파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f의 주기가 b분의 2파이고 0부터 2파이까지 b번 그려지는데 한 주기 안에서 근 몇 개죠? 실근 1개예요. 근데 실근 지금 2파이까지 몇 개 나오라고 합니까? 4개 나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몇 주기예요? 4주기가 나와야지 실근이 4개 아닐 겁니까? 그러니까 몇 번 그려지는 겁니까? 4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b의 값 몇? 4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어요. 맞죠?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b가 4, a는 4. 그렇기 때문에 8이 정답이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평가원이 의도였다고 봐요. 뭐 여기가 몇이야? 요거의 평균이니까 2b분의 3파이다라고 해서 얘가 4개 나오니까 4번 갔을 때, 즉 2b분의 3파이에다가 주기 b분의 2파이를 4번 3번 더했을 때, 왜냐면 4번 그려줘야 되니까 3번 더해졌을 때 몇과 몇 사이다. 그래서 b가 자연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자연수 조건을 활용하지 않는 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가 되어 있을 때 자연수는 몇 번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특정 지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활용한다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풀이 진행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문제입니다. 0보다 크거나 하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만 구하시면 되죠. 4점 극초반, 그러니까 4점 문항 중에 가장 처음 문제였는데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기출문제 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방정식, 하나의 부등식, 하나의 함수 안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공조는 최대한 피해라 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공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사인과 사인이 뭐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주셔야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무조건 뭐 해주셔야 된다? 하나로 통일해 주셔야 돼요, 통일. 그럼 뭘로 통일하겠어요? 지금 사인 7분의 파이. 어떻게 통일한다 했죠? 제가 여각관계를 활용해서 통일한다라고 했죠. 사인과 코사인은 각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동일하니까 얘가 14분의 2파이죠. 그럼 코사인 14분의 5파이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등식 안에서는 무조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하나로 통일해 주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사인 7분의 파이를 코사인 14분의 5파이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고, 코사인 x가 작거나 같다, 코사인 14분의 5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함수 한번 그려보면 y축, 여기 x축 이렇게 되고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니까 한 주기만 그려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뭐다? 2파이다. 그럼 여기 가운데 지점인 얘가 파이가 되는 거죠. 14분의 5파이가 어디 있냐면 얘가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즉 14분의 7파이예요. 얘보다 왼쪽에 있죠. 14분의 5파이. 그때 y 값이 뭐다?
y값이 14분의 5파이예요. 코사인 14분의 5파이. 그러면 여기 교점 하나 더 나오잖아요. 얘 어떻게 구한다? 대칭축 활용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삼각함수와 상수함수의 교점에서는 무조건 대칭성 활용하셔야 된다. 무조건 대칭성 활용하셔야 된다. 이런 말 했어요. 얘가 파이죠. 얘가 14분의 5파이죠. 여기 간격 뭐예요? 14분의 9파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14분의 9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14분의 9파이를 더한 14분의 이거 구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두 근의 차이를 구하라니까 얘랑 얘의 차이니까 이 길이만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얘랑 얘를 더한 7분의 9파이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 그러한 문항입니다. 됐죠? 네, 22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양수 AB에 대해서 곡선, 요러한 곡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지금까지 기출문제 풀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X방향의 평행이동을 그렇게 막 내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올해 안에 X방향의 평행이동을 좀 진하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수능은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X방향의 평행이동을 쿡 집어서 문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방향의 평행이동을 다룬 그런 엔제들도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얘가 직선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랑 B라고 하세요. 극대 지점에서 두 점 만나네요. 그랬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5래요. 그리고 직선 OA의 기울기와 직선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일 때 A 더하기 B. 여기서 관계식 두 개 나오니까 A, B 구할 수 있고 당연히 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상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교점에서 뭐 끌어내라 했죠? 주기 끌어내라 했잖아요. 항상 나옵니다. 항상. 이 길이가 AB 길이가 주기가 되고 주기는 원래 주기인 2파이를 x의 계수인 b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b분의 2가 주기가 됩니다. 주기. 그러면 AB의 길이가 주기니까 여기가 b분의 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높이도 나와요. a가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분의 2 곱하기 a니까 여기다 쓸까요? b분의 a죠. 맞죠? b분의 맞네요. 그게 5라고 하니까 a는 5b다 라는 관계식이 한 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용해 봅시다. 자, 이 기울기의 곱과 이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라고 하니까 점 A의 좌표를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가 한 주기인 뭐죠? b분의 2예요. 얘가 뭐죠? b분의 1이죠. 요거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2b분의 1입니다. 그럼 점 A의 좌표가 2b분의 1, a고 원점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직선 OA의 기울기는 2b분의 1분의 a니까 2ab가 돼요. 곱하기 점 B의 x좌표는 여기에다가 즉 2b분의 4에다가 2b분의 1만 더해주면 되니까 2b분의 5죠. 직선 OB의 기울기는 2b분의 5분의 a니까 5분의 2ab가 됩니다. 그게 몇이라고 했죠? 4분의 5다라고 했어요. 양변에 5를 곱하면 여기가 5의 제곱, 분모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즉 2ab가 2분의 5가 됩니다. 왜냐면 2ab의 제곱이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가 4분의 5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관계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 대신에 5b를 쏙 하고 넣으면 5b의 제곱이 4분의 5니까 b 제곱이 4분의 1이고 b가 아까 양수라고 했죠. 두 양수 ab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b는 2분의 1이 됩니다. a는 뭐죠? 2분의 5가 되죠. 둘을 더하세요 라고 하니까 2분의 6, 즉 3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됩니다. 우리 아까부터 계속했던 내용, 상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교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주기를 끌어내야 된다. 대칭성 활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점을 충분히 활용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5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문항입니다. 닫힌 구간 0,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sin x에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만 끌어내리고 sin x에다가 루트 2배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함수가 되게 쉬워요. 어쨌든 함수 fx가 있는데 0부터 2파이 안에 t에 대해서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 이퀄 ft. ft가 뭐죠? x에다 t를 대입했을 때 y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상수함수잖아요. 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의 합. 함수 fx만 제대로 그려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수 fx만 제대로 그려볼게요. 얘 주기 2파이입니다. 그럼 0부터 파이까지 그리라고 하면 반주기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요렇게 그려지는데 절반 요것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봅시다. y축 이렇게 그리고 최소값이 몇이 되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 가운데 라인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0. x축 이렇게 됩니다. 반주기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파이까지 한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다? 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 요거 그릴 건데 얘는 기존의 sin x의 루트 2배 하니까 진폭이 루트 2배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축 대칭한 거죠?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축 대칭한 거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기는데 그걸 x축 대칭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겠다. 맞죠? 근데 파이부터 2파이까지 자르래요. 그럼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봅시다. 자 요렇게 생기는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이렇게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루트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게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x가 될 겁니다. 근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내린 거잖아요. 이렇게 1만큼 내린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함수가 되죠. 그러면 파이일 때 함수값, 파이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딱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올라가, 얘 양수예요. 얘가 1.4, 1, 4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다. 이게 함수 fx의 모양일 겁니다. 요때의 y값은 뭐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t를 넣었을 때 y값을 상수함수로 하는 것, 그게 ft죠.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래요.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때 y값이 얘가 ft죠. ft. 그걸 상수함수로 만들어 보면 요게 ft가 되잖아요. 교점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 나오니까 서로 다른 실근 개수 몇 개죠? 4개예요. 근데 몇 개가 되래요? 3개가 되라고 하니까 요러한 t 값은 뭐다? 탈락이다. 그럼 언제 t가 돼야 되냐? 3개 나오는 거. 상수함수. 요거에서 요 상수함수면 3개가 나오네. 예. 오케이. 요거. 그리고 요거일 때도 3개가 나오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가 ft가 되도록 하는, 요게 ft가 되도록 하는, 요게 ft가 되도록 하는 t값만 찾으면 되니까 요 교점의 x좌표만 찾으시면 되죠. 끝났네. 그죠? 그러니까 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실근의 총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0이고 얘는 파이의 절반인 2분의 파이고 얘 파이, 얘랑 얘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얘랑 얘의 합은 여기 대칭축인 2분의 3파이의 절반, 2배입니다. 얘 2배. 그러니까 요거는 한꺼번에 할까요? 요 두 개의 합은 3파이가 되죠. 맞죠? 얘는 뭐죠? 2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t의 값 다 합쳐볼게요. 자, 2분의 파이,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2분의 파이랑 2파이를 다 더하면 2분의, 얘가 3파이니까 2분의 7파이가 되고 거기에다가 3파이만 더해주시면 되죠. 2분의 6파이까지 더하면 2분의 13파이가 되고 p분의 q라고 할 때 p 더하기 q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정답은 15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셨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함수만 제대로 그렸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요 표현이 생소했을까요? 아니죠. 요 정도는 쉬웠어요. 이 정도 문항. 자, 상수함수의 교점에서 주기성 그리고 대칭성 끌어내는 거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 요 정도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4학년도 수능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사인 4분의 파이 x래요. 주기 몇이죠? 주기 8이잖아요. 그리고 0부터 16 안에서만 관찰하라 라고 하니까 주기 몇 번? 주기 2번. 2주기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함수 fx에다가 2 더하기 x를 든 거랑 2 마이너스 x를 든 거를 곱했을 때 4분의 1보다 작대요. 이거 뭐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아니냐? 요거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19번이잖아요. 3점짜리고. 뭐 그렇게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x 2분의 파이, 자, 잠시만요. 여기다가 2 더하기 x를 넣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x. 죄송해요. 왜 이럴까? 여기가 2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 이렇게 되네요. 네,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요거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코사인으로 바꿔봅시다. 코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도 코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제곱이죠.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으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여 코사인 4분의 파이 x는 주기가 8이죠. 그러니까 한 주기 여기가 8, 두 주기 여기가 8, 16 이렇게 되니까 y는 2분의 1이 여기 있죠. y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잖아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사이에 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래요. 지금 보면 뭐 y는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 뭐 구할까요? 자, 여기가 8이면 여기가 4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 몇이죠? 3분의 몇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2대 1입니다. 2대 1. 이거 모르시나? 이거 그냥 이 문제 풀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코사인 함수가 있으면 여기가 한 주기라고 할까요? 주기? 반주기죠. 2분의 주기죠. 얘는 4분의 주기죠. 그랬을 때 이 최대의 y값과 중간선에 중앙에 딱 들어오는 요 라인 있잖아요. 중앙. 절반 라인이라 할까요? 절반 라인. 이럴 때 요 근에 대해서 얘가 x방향으로 내리면 2대 1의 관계가 있어요. 2대 1. 이해되시죠? 2대 1이 관계가 있다. 이해되죠? 중간 라인을 그렸을 때 2대 1이 됩니다. 무조건. 절반 라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절반에다가 루트 3, 절반에 루트 3 곱한 거라고 하면
절반에 뭐 곱한 거 루트 3 곱한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요 교점이 생길 때 1대2예요. 1대2, 1대2, 요거 1대2, 2대1, 1대1. 절반 라인에 대해서 2대1이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럼 총 3칸이라고 했을 때 3칸의 길이가 지금 2인 거잖아요. 그럼 한 칸의 길이가 3분의 2니까 2에서 3분의 2를 빼면 여기 3분의 4라는 거 나오죠? 3분의 4. 자, 요 교점도 찾아봅시다. 요 교점은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3분의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분의 4가 1점 얼마고 3분의 8이 2점 얼마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자연수 x값은 2 하나 있죠.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랑 여기 구멍 뚫어야 돼요. 구멍 뚫고 요 사이. 여기도 구멍 뚫고 요 사이. 여기도 구멍 뚫고 요 사이. 여기도 구멍 뚫고 요 사이인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오는 자연수 x값들이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합을 구하세요. 여기가 2죠. 여기 몇이죠? 가운데 들어오는 거 6이죠. 여기 몇이죠? 10이죠. 10. 여기 몇이죠? 여기가 간격이 2였으니까 여기는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4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정답은 32가 됩니다. 요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모든 x값이 얘 8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8 곱하기 4 해서 32가 정답이구나. 이렇게까지 끌어냈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프 막 그리다 보니까 복잡해졌는데 어렵지 않아요? 요거랑 요거 사이에 들어오는 자연수 x값만 다 더해주면 되고 모든 근의 관계를 파악했을 때 8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에서 30이다 라는 것을 바로 끌어내실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갈 건데 지금 다음 문항부터가 킬러 문항, 지금까지 평가원에 출제됐던 삼각함수 킬러 문항 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강좌로 넘기도록 하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